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민의힘 제주시가 병원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수연입니다. 우선 바쁜 시간을 쪼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방송사 기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도당위원장님,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모두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리 크게 좀. 네, 뒤쪽이 안 들리십니까? 네, 좀 더 제가 크게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뒤에 보이는 현수막에 표기된 것처럼 잠시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가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출력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주의 여론을 선도하며 일선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자님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김현진 예비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진 예비후보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바쁘실 텐데 언론 방송사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쪽으로는 이게 그 앰프 시설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가급적 접근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제가 호명하신 분 앞으로 좀만 나와주십시오. 우리 정치회 김동주 회장님 앞으로 좀 오십시오. 김동주 회장님, 고충웅 민주평등 제주지역 부회장님, 동네에서 오신 우리 각 위원장님들, 회장님들 앞으로 좀 오십시오. 그리고 도당위원장님 안 계십니까? 도당위원장님, 장성철 우리 도당의 고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성위원장님, 청년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영보 우리 한림우 향후회 회장님도 오셨고요. 우리 초등학교 고성봉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동문회 좌문경 회장님 앞으로 좀 오십시오. 좌문경 회장님, 저 오시면 얼른 오시면 제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앞으로, 제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냥 할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회장님. 네, 나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김동준 회장님 올라오십시오. 우리 아리교 부장님들 자, 하시는 동안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시 각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제주시민 김영진, 저는 오늘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섬기는 정치를 위해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각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저는 지난 3년 동안 뼈저린 반성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자각했습니다. 21대 선거에 나서며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경제 살리겠습니다, 제주 바꾸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돌아봤고 당원과 지역 주민의 진정한 염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게 성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국민과 민생입니다. 국가란 곧 국민이란 생각으로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안정과 국리를 추구하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기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역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은 과연 선진국 국민의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올해 기준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33.3%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12위에 불과합니다. 1인당 GDP 역시 1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선진국인데 제주도민은 중진국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삶에서 비롯된 OECD 기준 출산율 최하위와 자살률 최상이라는 수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 주소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재민과 행복 추구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국가의 준엄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주가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주의 자연환경과 삼다수, 감귤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국 1위라는 것을 모르는 도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불명예스럽게 1등하는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비만율, 이혼율이 모두 1등이고 무엇보다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불행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주의 현재이고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아가야 할 당면 과제들입니다. 반면 제주에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감귤 수출액은 전체 9위에 불과하며 1위 품목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1차 산업 비율 압도적인 전국 1위, 근로자 평균 연금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계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고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질적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제주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구조 재편 등 시대 흐름을 벅차게 껴안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랜 민생 투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 그러한 지적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의도 정치인의 마음과 민심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결국 정치가 변화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치가 아니라 균형과 화합, 상생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흔히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지닌 저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정치. 다양성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아닌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를 편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와 완전히 결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우정활동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과 상의하고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과 정책 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며 도민들의 궁극적인 영혼이 바로 이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김영진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진이 추구하는 정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도민이익 극대화입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성과는 자살률 저감과 출산율 상승,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너무나 많습니다. 김영진은 해냅니다. 김영진은 제주가 기다려온 변화를 창출합니다. 김영진은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다집니다. 과거에 누군가처럼 상대의 실수를 공격해서 얻는 반사 이익을 버리고 스스로 혁신남으로서 얻어진 성과를 증명하고 유권자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제주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선거철이 되면 이런저런 약속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약속은 제주말로 허맹이 문서, 즉 허공의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약속은 지켜왔던 사람이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지키자는 정치인의 새로운 약속은 다시 허맹의 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그것이 바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가 나라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각성점이나 이번 총선이 아무래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좀 갈릴 거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윤석열 정권의 군과 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양국의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도 그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수를 점했다고 민주당이 철저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균형과 견제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일거리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제가 여쭈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편향적인 외교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국방 등등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목 잡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엔제도 김진수. 예. 네, 아까 후보님께서는 김영진을 선택한다는 것은 꼭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주시 가인 경우에는 본선보다는 예산이 더 치열하다는 말이 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김영진을 나타낼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 우리 당의 후보로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산업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면서 민생, 민의, 민심을 우선하는 정책을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가 진정성을 부여드리면서 또 앞으로 정책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유권자분들이 분명히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당내에 아직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우리 결정이 되면 그들에 맞게끔 충실하게 제가 대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렌즈 양배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김영진 후보님은 과거의 누군가처럼 상대의 실수를 공격해 얻는 반사 이익을 버리고 스스로 정치인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그 과거의 누군가처럼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아직도 나오고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선 경쟁 과정에서 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가 흐르는 것은 잘 아시겠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정치는 지향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또 계십니까? 예. 후보자님께서는 관광협회장을 11년부터 15년까지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제주 관광이라면 제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의 관광이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긴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관광, 지금의 형태의 관광을 벗어난 진짜 미래를 위한 관광을 위해서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이 돼야 하는 이유가 주제하다시피 제주 관광 산업은 제주 생명 산업이고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주 관광이 무너지면 제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또 연계돼서 다른 산업까지 분배하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제주 관광 산업이 어떻게 좀 선진국형으로 우리가 변화시켜갈 것이냐 많은 의견들을 주시지만 사실은 실천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우리 오영훈 도정에도 제가 요구를 합니다만 이제 우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벗어나는 노력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한 노력을 걸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현장 전문가가 김영진이가 들어가면 대한민국 1호가 됩니다. 제가 관광협회장 만 9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제주관광 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1차 산업과 어떻게 연계시켜 갈 것이냐, 2차 산업과 어떻게 연계시켜 갈 것이냐, 새로운 6차 산업으로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 김영진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해 구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철 우리 도당의 상임고문께서 잠깐 발언 기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에 도당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제주 도당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강성철입니다. 저희 당의 국회의원 출마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는 첫 번째 주장, 우리 김영진 후보의 경기와 결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각 예비 후보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관심과 성원과 응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가 많이 심란합니다. 대구가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40년, 50년 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긴 했는데 권력을 독점해서 특정 정당에게 계속 몰아주다 보니까 지역경제 성장률 모든 면에서 대구가 꼴찌고 광주가 최하위라고 하는 기록이 현재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심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청도, 대전은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행정 수도도 충청도로 갔고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 전국 최상의 경제 성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를 돌아보면 이 제주에도 권력이 독점이 돼 있고 권력에 대해서 경쟁 시스템이 사라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국회 권력과 심지어 이제는 도정 권력과 도의회 권력과 제도에 있는 모든 정치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독점하고 있고 현재까지 독점해 왔습니다. 그 피해가 제주에도 광주처럼 대구처럼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의 핵심 의제는, 핵심 주제는 도민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경쟁을 시켜주셔야 된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독점 체제를 이번에는 깨주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진 후보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영진 후보든 우리 당의 어느 후보든 국민의 후보가 제주 지역에서 이번 국회에서 당선이 되면 그것은 지난 20년 이상 제주 지역의 권력 독점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독점 구조를 과감히 깨는 것이고 그것이 제주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 반드시 깨주셔야 됩니다. 당원 여러분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꼭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당원이 아니지만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권력 독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은 눈 딱 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래도 좀 사지 번듯하고 말 그런 대로 좀 하면 여러분한테 고개 숙일 정도만 되면 이번엔 국민의힘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셔야 된다. 그게 제주 발전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후보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국민의힘 김영진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